영하 10도까지 떨어진 한겨울, 제 방만 난방이 끊겨 있었죠. 이불 세 장을 덮고도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복도 건너편 며느리 은지 방에서는 온풍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아들 민수가 직접 제 방 가스밸브를 잠갔다는 걸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말이죠. 자, 이제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해 11월 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시려서 자꾸만 바늘이 미끄러졌죠. 민수야, 보일러 좀 틀어줄래? 손발이 너무 시려서.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타던 아들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아직 그렇게 춥지 않잖아요. 그때 안방에서 며느리 은지가 나왔어요. 얼굴에 팩을 한 채였습니다. 어머니, 전기세랑 가스비가 얼만데요? 요즘 공과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겨울이면 뭐 어때요? 옷 껴입으면 되죠. 우리 시골 어머니들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민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치만 보며 서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우연히 거실을 지나가다 은지가 전화하는 모습을 봤죠. 네, 맞아요. 가스요금 미납하면 자동으로 끊을 수 있죠? 아, 개별 차단도 가능하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어요. 여보, 확인했어. 개별 밸브 잠그면 우리 방은 따뜻하게 쓸 수 있대. 진짜? 그럼 어머니 방만? 두 사람이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제 배를 아프게 해서 낳은 아들이 지금 제 방 난방을 끊으려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어머니, 아침은 안 드셔도 돼요. 저희끼리 먹을게요. 은지가 부엌에 들어오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밖에서 먹고 올게. 시간 없어. 두 사람은 서둘러 나갔죠. 저는 혼자 남아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국그릇에 뚝뚝 떨어졌죠. 밤이 되자 날씨가 더 추워졌어요. 일기예보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은지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소리를 껐습니다. 밤이 되자 정말 추웠습니다. 저는 이불을 두 장 꺼내 덮었죠.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민수 부부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죠. 여보, 진짜 내일 할 거야?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해야지. 안 그러면 공과금 폭탄이야.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시면. 괜찮아. 안전점검이라고 하면 돼. 두 사람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죠. 가스 안전점검 나왔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나와 문을 가로막았어요. 어머니, 방에 계세요. 점검하는 동안 방해되니까.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살짝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봤죠. 이 밸브를 잠그면 이 방만 차단되는 겁니다. 점검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로 제 방 난방을 끊을 생각이었어요. 그날 저녁부터였습니다. 제 방이 점점 추워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조금 쌀쌀한 정도였어요. 그런데 밤이 되자 정말 추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죠. 한밤중이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저는 일어나 복도로 나왔어요. 민수 부부 방문 아래로 따뜻한 바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은지였어요. 아, 화장실. 에휴, 무섭게.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은지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침을 하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아프세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에휴, 제발 병원은 가지 마세요. 병원비 감당 안 돼요. 은지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저는 매일 추위와 싸워야 했어요. 며칠이 지났을까요? 저는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민수야, 엄마 약 좀. 엄마, 약국 가서 직접 사세요. 나 바빠요. 민수는 게임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약국에 갔습니다. 휘청거리며 걸었죠.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도 몰랐습니다. 제게도 카드가 남아있다는 걸요. 바로 이 집의 등기부등본이었죠. 난방이 끊긴 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감기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기침을 했습니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했어요. 그날은 12월 중순이었어요. 날씨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민수가 제 방문을 열었어요. 엄마, 오늘 가스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보일러 점검 때문에 오늘 밤 가스 공급이 일시 중단된대요. 뭐, 이렇게 추운데? 안전 때문이래요. 어쩔 수 없죠.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보일러 소리가 들렸어요. 멈춘 게 아니었죠. 민수 부부 방 쪽으로 가봤습니다. 문틈으로 따뜻한 바람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스가 끊긴 게 아니라 제 방만 차단된 거였죠.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는 더 심해졌어요. 밤 9시쯤 되자 방 안 온도는 영하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옷을 다 꺼내 입었어요. 스웨터 3장, 바지 2벌, 양말 4켤레를 신었죠. 그래도 추웠습니다. 밤 11시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에서 나와 민수 부부 방문을 두드렸어요. 민수야, 너무 추워. 전기장판이라도 빌려줄 수 없니? 엄마, 우리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거실에서 자면 안 될까? 어머니, 거실에서 주무시면 우리가 방해되잖아요.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라도 누우려고 했죠. 그때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지였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방이 너무 추워서. 방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당장요. 저는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돌아갔죠. 방문을 닫는 순간 은지의 휴대폰 화면이 보였습니다. 요청 완료. 해당 구역 가스 차단 완료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가스회사 점검이 아니었죠. 저는 방 안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어요.
복도를 나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거실에 서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민수는 보일러실로 들어가 제 방으로 연결된 가스밸브를 확인했어요. 이 정도면 됐지. 민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민수였습니다. 제 아들이 직접 제 방 가스밸브를 잠갔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기진맥진했어요. 어머니, 아침 안 차리세요? 은지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안해. 몸이 안 좋아서. 에휴, 맨날 아프네. 그날 오후였어요. 옆집 이웃 정숙 씨가 방문했습니다. 언니, 안색이 왜 이래요? 그런데 집안이 왜 이렇게 추워요? 정숙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나 봐.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고장이요? 그럼 수리 불러야죠. 제가 전기장판 하나 가져올게요. 정숙 씨는 급히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곧 전기장판을 들고 왔어요. 이거 쓰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숙 씨는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혹시 며느리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정숙 씨의 눈빛이 변했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은지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은지가 전기장판을 가리켰어요. 이웃이 빌려준 거야. 에휴, 창피하게. 왜 남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요. 뭔가 해야 한다고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 집이요. 이 집은 제 명의였어요. 저는 서랍을 열어 등기부등본을 찾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소유자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게 제 마지막 카드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복수를 생각했어요. 추위 속의 나날 겨울은 깊어만 갔습니다. 12월 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저는 여전히 추위 속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빌려준 전기장판 덕분에 조금은 나아졌죠. 기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기침 진짜 시끄러워요. 은지는 매일 아침 짜증을 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민수와 은지는 외출 준비를 했어요. 어머니, 저희 외식하고 올게요. 크리스마스인데 같이 가면 안 될까? 어머니, 저희 둘만의 시간이에요. 두 사람은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어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먹었습니다. 찬밥과 김치가 제 크리스마스 저녁이었죠. 저는 방으로 돌아가 오래된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색종이로 만든 카드였죠. 엄마 사랑해. 민수가. 저는 그 카드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거실에 나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청소 그만하세요. 먼지 날리잖아요. 그때 은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지는 전화를 받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무심코 은지가 놓고 간 노트북이 켜져 있는 걸 봤습니다. 화면에는 SNS가 떠 있었어요. 추워 죽겠다. 시골 사람들은 왜 이리 오래 사나? 빨리 좀 나가셨으면. 은지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 정숙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언니,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혹시 며느리가 SNS 하는 거 알아요? 정숙 씨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더 많은 글들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진짜 짜증. 맨날 아프다고 난리. 난방비 절약하려고 끊었는데 이웃이 전기장판 줬대. 시어머니 없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나아질까.
저는 화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언니, 제가 캡처해뒀어요. 혹시 몰라서. 고마워. 정숙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이러다 큰일 나요. 복지센터에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다음 날 저는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어요. 엄마, 나 이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옛날 입맛이에요. 민수는 국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저는 혼자 먹었습니다. 눈물이 국물에 떨어졌죠. 며칠이 지났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계속 아픈 것 같아. 병원 가시면 안 되는데. 그냥 참으라고 해. 그냥 없으면 우리 요금 걱정 덜 하잖아. 은지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그건 그렇지. 어차피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이 집 주인이 되는 거고. 민수도 동의했어요. 저는 그 순간 녹음을 멈췄습니다. 충분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수와 은지는 제가 죽으면 이 집이 자동으로 자기들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였죠.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카드가 있었습니다. 제게도 카드가 있었어요. 저는 다음 날 정숙 씨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신고하려고. 복지센터에. 잘 생각했어요, 언니. 제가 같이 갈게요. 정숙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복수의 시작이었죠. 작은 불씨, 연대의 시작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이었어요. 저는 정숙 씨와 함께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복지센터 상담실이 어디죠? 저기 2층이에요. 상담실 문을 열었어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저는 처음부터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난방이 끊긴 일, 은지의 SNS, 민수와 은지의 대화까지요. 김지은 사회복지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예요. 증거가 있으시다고요? 네, 여기요. 저는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보여줬어요. 정숙 씨는 SNS 캡처 화면을 보여줬죠. 이 정도면 충분해요. 바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김지은 사회복지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내일 오후에 방문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김지은 사회복지사가 방문했어요. 함께 온 남자 직원도 있었죠. 어르신 방 온도가 영상 3도예요. 이건 동상 위험 수준이에요. 며느리분 방은요? 영상 22도네요. 온풍기도 2대나 있고요. 직원들은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박민호 조사관은 보일러실로 갔습니다. 이 밸브가 잠겨 있네요. 이게 어르신 방으로 가는 밸브 맞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가스회사에도 확인해 봤어요. 지난달 중순에 개별 차단 요청이 들어왔더라고요. 요청자는 며느리분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정말요? 네, 기록이 확실해요. 이건 명백한 고의적 난방 차단이에요. 오후에 저는 김지은 사회복지사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 폐렴 초기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동상으로 손가락 2개가 괴사 위험이 있고요.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당장요. 저는 입원실로 옮겨졌어요. 따뜻한 침대에 누우니 눈물이 났습니다. 김지은 사회복지사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르신, 이제 괜찮아요. 저희가 보호해 드릴게요. 병원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민수와 은지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셋째 날 김지은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TV 뉴스에서도 다루고 싶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볼게요. 그날 저녁 민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저는 비웃었어요. 민수야, 넌 언제부터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 됐니? 엄마, 제발 고소 취하해줘요. 나 직장 잘릴 것 같아요. 나가. 더 이상 보기 싫어. 민수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정숙 씨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며느리요. SNS 폭탄 맞았어요. 정숙 씨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은지의 SNS 계정이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인간 쓰레기 처벌받아야 한다 악플이 가득했어요. 회사에서도 난리래요. 징계 들어갈 거래요. 며칠 후 김지은 사회복지사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경찰 조사 결과 나왔어요. 며느리분이 고의로 가스를 차단한 게 확실해요. 기소될 거예요. 노인학대죄로요. 며칠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 씨가 함께 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수와 은지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은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받을 것 같아? 어머니, 제발이요. 일어나.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뭐라고요? 이 집은 내 명의야.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야. 엄마, 제발. 민수야,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더 이상 가족은 아니야. 민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가.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은지는 짐을 싸서 나갔어요. 저는 창문으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슬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였어요. 반전의 시장 민수와 은지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언니, 혼자 계시니까 어때요? 정숙 씨가 찾아왔어요. 오히려 좋아. 눈치 안 봐도 되니까. 그나저나 며느리 소식 들었어요? 회사 잘렸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아들은요? 그쪽은 경고 처분 받았대요. 그날 오후 김지은 사회복지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TV 뉴스 인터뷰 결정하셨어요? 조금 생각해 볼게요. 사실 이미 방송에서 다루고 있어요. 오늘 저녁 9시 뉴스에 나온대요. 저녁 9시, 저는 TV 앞에 앉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격적인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시어머니 방의 난방을 고의로 차단한 사건인데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우리 동네가 나왔습니다. 며느리 B 씨는 가스회사에 연락해 시어머니 방의 가스를 차단했습니다. 화면에 보일러실 사진이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 C 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녹음한 파일이 흘러나왔어요. 어차피 어머니 없으면 우리 요금 걱정 덜 하잖아. 은지의 목소리가 TV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뉴스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휴대폰을 켰어요. 문자가 수십 개 와 있었습니다. 어르신, 힘내세요. 꼭 이기세요. 응원합니다. 응원 메시지가 많았어요. 며칠 후 김지은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 있어요. 구청에서 어르신 난방비 지원하기로 했대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 사건 덕분에 노인학대 관련 법이 강화된대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회사 잘렸어. 내가 자초한 일이야. 엄마, 이제 어떻게 해? 민수야, 넌 이제 알았니?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은지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취하 안 해. 끝까지 갈 거야. 며칠 후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민수와 은지가 앉아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녹음 파일, SNS 캡처, 가스회사 기록, 병원 진단서까지요. 피고인들 할 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은지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수도 일어났어요. 피해자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일어섰어요. 저는 제 아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추운 겨울, 저는 매일 밤 얼어 죽을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제 아들이 저를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다른 노인분들에게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결은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서며 민수를 봤어요. 민수는 저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저는 김지은 사회복지사, 정숙 씨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날씨는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단단했어요. 언니 떨려요? 정숙 씨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응, 조금. 하지만 괜찮아. 잘 될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김지은 사회복지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 놀랐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방청객들도 많았어요.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김지은 사회복지사가 자리를 안내해 줬습니다. 저는 앞을 바라봤어요. 민수와 은지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민수는 머리가 많이 빠진 것 같았고 은지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잠시 후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피고인 은지, 민수는 일어서십시오. 두 사람이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어요. 판사는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고쳐 쓰더니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피고인 은지는 노인학대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은지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피고인 민수는 노인학대 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다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며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합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피고인들은 한 달 이내에 위자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노인학대 문제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인 시어머니를 학대했고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이번 판결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은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죠. 민수는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허무했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정말 끝이구나.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르신,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아드님을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번 판결이 다른 노인학대 피해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은 사회복지사와 정숙 씨가 저를 감싸며 기자들을 피해 걸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차에 탔습니다. 문을 닫자 비로소 조용해졌어요. 어르신, 수고하셨어요. 이제 끝났어요. 김지은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자료는 한 달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그 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고맙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잘 들어왔거든요. 저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정말 끝난 걸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어르신, 한국일보 기자입니다.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도 전화가 계속 왔어요. 다른 신문사들, TV 방송국들이었습니다. 모두 거절했어요. 더 이상 이 일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습니다. 김치를 곁들여서요. 먹으면서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오늘 노인학대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화면에 법원 앞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운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나와 설명했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가정 내 학대가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입니다. 저는 TV를 끄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정숙 씨가 찾아왔어요. 언니 괜찮아요?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괜찮아. 들어와. 정숙 씨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언니, 오늘 판결 소식 들었어요. 잘 됐어요. 응, 이제 끝났어. 근데 언니, 위자료 3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요. 뭐 할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 생각해 봐야지.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편하게 사세요. 고마워, 정숙아. 정숙 씨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이요. 정말 큰 돈이었어요. 평생 이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요? 여행도 가고 싶었고 새 옷도 사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따뜻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어요. 뭐야? 엄마, 나 이사가. 서울 떠날 거야. 어디로? 지방으로. 충청도 쪽에 공장 일자리가 있대. 여기선 더 이상 못 살겠어. 다들 날 손가락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은지랑도 이혼했어. 은지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 자기도 더 이상 못 살겠대. 엄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가 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너무 늦었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응, 엄마. 사람은 따뜻해야 산다. 내 아내는 너도 너무 차가웠어.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야 해. 그게 사람이야. 알았어, 엄마. 명심할게. 잘 살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제 우린 남이야. 엄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한 아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끝이었습니다. 정말 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죠. 예전에는 저 눈이 무서웠어요. 추위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어요. 눈송이가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차갑지만 아름다웠어요. 오후에 정숙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언니 들었어요? 며느리도 이사 간대요. 응, 들었어.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서 못 살겠대요. 당연하지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어떻게 여기서 살아요. 정숙 씨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아들분도 이혼했다면서요? 응, 민수가 어제 전화해서 그러더라. 에휴, 그것 봐요. 악한 마음으로 맺어진 부부는 오래 못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계획 있어요? 나, 그냥 편하게 살지 뭐. 눈치 안 보고 따뜻하게.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나저나 위자료 들어오면 뭐 하실 거예요? 여행이나 갈까? 제주도 가보고 싶어. 평생 비행기 한 번 안 타봤거든. 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같이 가요. 제주도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 같이 가자. 혼자 가면 외로울 것 같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며칠 후 위자료가 들어왔어요.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확인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어르신, 이체 확인하셨죠? 3천만 원 맞습니다.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돈은 제 고통의 대가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미천이기도 했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곧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일러를 새 걸로 교체하기로 했어요. 오래된 보일러는 효율도 떨어지고 고장도 잦았거든요. 다음 날 보일러 업체에 전화했습니다. 최신형 보일러로 교체하고 싶은데요. 네, 언제 방문해 드릴까요?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럼 내일 오전에 갈게요. 다음 날 오전 기사님이 왔습니다. 어르신, 보일러가 정말 오래됐네요. 20년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오래 썼나 봐요. 새 걸로 바꾸면 난방비도 많이 절약되실 거예요. 기사님은 오후 내내 작업을 했습니다. 저녁 무렵 작업이 끝났어요. 다 됐습니다. 한번 켜보세요. 저는 보일러를 켰습니다. 금방 따뜻한 바람이 올라왔어요. 와, 정말 따뜻하네요. 새 보일러는 효율이 좋아서 금방 따뜻해져요. 편하게 쓰세요. 기사님이 돌아간 후 저는 방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구석구석 따뜻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손을 대봤어요.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이제 저는 추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마음껏 따뜻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전기장판도 새로 샀습니다. 침대용, 소파용 2개를 샀어요. 그리고 두꺼운 이불도 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거위털 이불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침대를 새로 정리했습니다. 새 전기장판을 깔고 새 이불을 덮었어요. 저녁에 침대에 누웠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잠자리는 처음이었어요.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따뜻한 봄날의 꿈이었습니다. 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지저귀는 꿈이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계절도 바뀌었어요. 봄이 왔다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가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계절은 다시 겨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달랐어요. 제 방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보일러가 잘 돌아갔고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난방비 덕분에 마음 편히 난방을 틀 수 있었죠. 돈 걱정도 없었어요. 위자료에서 조금씩 쓰면서 살았습니다. 검소하게 살았지만 필요한 건 아끼지 않았어요. 언니 계세요? 정숙 씨가 찾아왔어요. 손에 김장김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아. 들어와. 언니, 오늘 김장 같이 담가요. 혼자 하려니까 너무 많아서. 좋아,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부엌에서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고 김치를 담그는 작업이었어요. 언니, 요즘은 어때요? 아드님 생각 안 나요?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 생각나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잘한 일이야. 잘하신 거예요. 그런 자식은 없는 게 나아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언니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 며느리요. 재혼했대요. 뭐,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혼하고 1년도 안 돼서 다른 남자 만났대요.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래, 그랬구나. 뻔뻔하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고도 행복하게 사는 척 하더라고요. 정숙 씨는 혀를 찼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지내? 아들분은 지방에서 공장 일하신대요.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민수가 힘들다고요? 당연한 일이었죠. 자업자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아들이었어요.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언니 연락 안 하세요? 아니, 안 해. 이미 끝났어.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게 나아요. 또 그러면 어떡해요? 김장을 마쳤습니다. 김치가 가득 담겼어요. 언니, 이거 나눠 먹어요. 응, 고마워. 정숙 씨는 김치통을 나눠 담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김치를 정리했어요. 맛을 봤습니다. 맛있었어요. 제가 만든 김치였지만 오랜만에 먹어보는 맛이었죠. 예전에는 민수를 위해 김치를 담갔었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맛으로요. 하지만 이제는 제 입맛에 맞게 담갔습니다. 저를 위한 김치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맛있었어요. TV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죠. 가족 이야기였어요.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잠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부러웠어요. 저도 저런 가족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곧 마음을 추스렀습니다. 지나간 일이었어요. 이제는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며칠 후 김지은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들어와요. 건강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덕분에요. 다행이에요. 오늘은 좋은 소식 전하러 왔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김지은 사회복지사는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사연이 책으로 나왔어요. 노인 인권에 관한 책인데 어르신 이야기가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저는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사람은 따뜻해야 산다 마이너스 노인 학대, 침묵을 깨달라고 적혀 있었어요. 책이요? 정말 제 이야기가요? 네, 그리고 인쇄도 나온대요. 어르신께 드릴 거래요. 저한테요? 네, 어르신 이야기니까요. 당연히 어르신 거죠. 아직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지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이야기가 책이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우세요? 기쁜 일인데. 응, 기뻐서 그래요.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 김지은 사회복지사는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계세요. 노인학대 신고가 정말 많이 늘었대요. 정말요? 네, 작년에 비해 30%나 늘었어요. 어르신이 용기 내주셔서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내게 됐어요. 그리고 법도 바뀌었어요.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됐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개선됐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제 고통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있대요. 출판사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인쇄가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요. 저는 책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제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나는 추운 겨울, 내 아들에게 버림받았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이야기였어요. 제 고통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김지은 사회복지사가 돌아간 후 저는 책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였지만 책으로 읽으니 다르게 느껴졌어요. 객관적으로 보니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책은 희망으로 끝났어요.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싸웠다. 그 용기가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었다. 저는 책을 덮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살고 싶다는 마음이 용기가 된 거였죠.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12월이 되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가 생각났어요. 혼자 김치만 먹던 크리스마스였죠.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언니, 우리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예요. 정숙 씨가 초대했습니다. 정말? 가도 돼? 당연하죠. 우리 가족이 다 환영해요. 언니 없으면 파티가 안 돼요. 고마워. 그럼 갈게. 크리스마스 당일 저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정숙 씨네 손주들에게 줄 장난감을 샀어요. 저녁 6시 저는 정숙 씨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겼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정숙 씨의 며느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고마워요. 이거 손주들 선물이에요. 에고, 이런 것까지 준비하시고. 감사합니다. 거실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숙 씨의 남편,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요. 할머니, 어서 와요. 손주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잘 있었니? 네. 할머니,
같이 앉아요. 아이는 저를 식탁으로 이끌었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치킨, 피자, 떡볶이, 과일, 케이크까지요. 어머니, 앉으세요. 편하게 계세요.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음식의 온기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였어요. 제 가족은 아니었지만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그럼 건배할까요? 올해도 모두 건강하게. 정숙 씨가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저는 그 순간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식사 후에는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몫이에요. 손주가 큰 케이크 조각을 제 접시에 놓아줬습니다. 고마워, 우리 손주. 저는 케이크를 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달콤했어요. 행복한 맛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정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올해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고마워, 정수가.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에이, 뭐려.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희망처럼 빛나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이었어요.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민수가 생각났어요. 민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혼자 쓸쓸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을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